아빠가 들려주는 머신러닝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돼버렸네요. 자, 오늘은 이제 검토와 밸리데이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모형이 지금까지 봤던 모형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잘 맞추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실제 뭐 하나의 모형이라도 실제 그 결과값을 알 수 있다면 그 잘 맞춘 거냐 아니냐 몇 퍼센트나 맞췄냐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검토와 밸리데이션 중에서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는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남자 여자 이제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결과가 그럴 때 실제 이제 예측한 값도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하게 되면 맞는 거는 몇 개나 되고 틀린 건 몇 개나 되는 것들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방식으로 나눈 거죠. 그건 이미 이건 이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좀 있고요. 오늘 이제 지금 다루려고 하고 또 검토와 밸리데이션은 사실 또 뒤에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이때는 이제 테일러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매트릭스 스캐터 플랫 뭐 이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다루기로 하고 좀 더 몇 개를 더 배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는 이제 결과값이 명목 변수인 것들을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딥러닝에서 배웠던 것처럼 실제 결과값은 0, 1인데 0과 1로 나타나는데 그 이제 예측된 값은 확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 0.375, 385, 39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로 나타나는 그런 그 머신러닝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방법들입니다. 그 이게 이제 네 가지 링크가 있는 거죠. 그걸 각각 가볼 텐데 이제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있는 것이 요 위에 있는 요거 easy to know 6632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설명이 쉽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알로 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전에 2014년도 19년도니까 5년 전에 이제 올렸던 거래요. 뭐냐면 이게 이제 SPSS에서 보면 그 호스머 레메쇼 테스트란 걸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총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면 나오는 결과 그 밸리데이션 방법이에요. 이제 그 전체를 10개의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어 값이 있고 그 예측한 expected 값을 가지고 어, 실제 값이 있고 예측한 값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만들어 준 것인데 요 표를 가지고 이렇게 플랫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 칸에다가 이제 SPSS, SPSS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2014년도만 하더라도 그 R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SPSS를 많이 사용할 때예요. 그래서 SPSS를 사용한 사람들이 요 결과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플랫으로 그릴 것인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을 플랫으로 그리고 그 CI 값도 계산해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기 위한 엑셀 파일을 만든 거죠. SPSS 복사해서 붙여넣고 엑셀에 딱 표절에 딱 붙여넣으면 바로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도록 했던 추억이 담겨 있는 어, 그래서 이 첨 파일이 이제 엑셀 파일인데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진짜 그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 것은 이제 요 ROC 프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ROC 플러스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제 이 밸리데이션 방법이 어, 이게 ROC 플러스는 꼭 이제 이게 머신러닝이나 예측 모형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진단 방법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절트가 0과 1로 나타나고 이제 아웃컴이라 불렀죠. 이제 이 ROC 컵에서는 리절트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검사의 수치죠. 이것들은 뭐 1, 2, 3, 4, 5, 6, 7, 8, 9 다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숫자가 이제 0부터 1까지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숫자가 되는데 우리 이제 다양한 그 모형들에서는 0과 1 사이, 로지텔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 ROC 커브를 그릴 때는 꼭 0과 1 사이에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게 이제 4개의 값이 있다고 쳐요. 그럼 플러스 이제 4개의 선으로 그려줍니다. 당시에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밸리데이션을 위한 값은 아니고, 그 모형들의 밸리데이션을 위한 값은 ROC 커브는 아니고, 뭐 진단과 관련된 ROC 커브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프레디ction 모델들을 또 ROC 커브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또 옛날에 만든 거예요. 아주 옛날에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름을 피트로 붙였느냐? 그 SPSS를 만들어주는 그 ROC 커브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예쁘게 만들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컬러풀하게 이제 만들고 또 다른 거는 이제 ROC 커브끼리 이제 비교를 해줘요. 이제 그래서 뭐 블루와 글루코스를 그린, 어, 블루는 이제 글루코스고 그린은 리피드죠. 이 두 개를 먼저 비교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식이 있고 저 ROC 커브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ROC 커브의 이제 파워라든지 샘플 사이즈 계산, ROC 커브의 그 non inferiority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다루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ROC 커브 할 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ROC 커브를 잘 그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게 그리고 싶을 때, 컬러풀하게 그리고 싶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랫이 요때가 요때만 하더라도 아직 PPT로 이게 PPT가 안 만들어지는 플랫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SVG 파일로 만들 아니면 PPT 만들어지는데 제가 아직 업데이트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만든 거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플랫이라고 있는데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볼게요. 자, 요때만 하더라도 제가 좀 많이 이제 업데이트 됐어요. 예제 파일도 미리 올리는 테크닉도 좀 배웠고, 그 다음에 플랫도 보시면 이제 PPT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이제 그 많이 업데이트 된 거예요. 실력이. 플랫을 그려보면 이제 accuracy 플랫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가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포지티브 플랫 먼저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 0이라고 생각된 게 있잖아요. 총 이제 어, 큐뮬리 어, not 큐뮬리티브가 아니고 그래서 0 이제 90까지 점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0부터 이제 100부터 90까지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그럴 때는 이제 실제 일어날 확률이 그 사람들만 모아본 거예요. 0부터 90%까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이제 총 이제 어, 퍼센트지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90에서 80까지 되는 사람들은 이만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요것이 이제 포지티브 플랫이고 이제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결국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제 값은 0과 1로 나타나고 프레딕션 된 값은 0부터 뭐 0.59 이렇게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 유리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잡한 플랫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제 딱 모아서 0부터 10까지 되는 사람들을 딱 모아보면 실제 옵저베이션이 대부분은 0이겠지만 1이 가끔 생기잖아요. 발생할 확률이 비가 올 확률이 뭐 0.3이다. 그럼 비가 별로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필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또. 0부터 10% 사이니까 뭐 비올 확률이 9%입니다. 했는데도 비가 대부분 안 오겠지만 비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0부터 10%된 사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중 실제 비가 온 게 몇 번이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accuracy 플랫이라고 해서 accuracy 플랫으로 이제 이게 좀 느려요. 플랫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플랫보다는
뭐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ROC 플랫입니다. 이제 ROC 플랫은 다른 것들은 이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낸 거고 실제 많이 쓰는 건 ROC 플랫이에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가 그림이 예쁜 대신에 또 실제 데이터도 꽤 많습니다. 이게 뭐 몇 천 개 되나? 이렇게 데이터 되게 많아가지고 이 플러스 그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ROC가 있고 ROC 커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 플러스는 또 예쁘게도 컬러풀하면서 여기 이제 CI 값을 이제 예, 그 음영으로 보여주죠. 섀도우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PPT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운받으면 최근 거는 제가 이게 사이즈를 기본을 9, 6으로 했는데 얘는 이제 옛날에 만든 거다 보니까 8, 6으로 돼 있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이 이게 센터가 안 맞아요. 이게 밑에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옛날에 만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다 보니까 이제 편집이 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훨씬 많이 좋아졌죠. 어, 요거는 ROG 플러스를 부트스트랩 방법을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플러시, 많이 쓰는 플러시, 캘리브레이션 플러시. 이게 이제 또 그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O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0까지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실제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0 같은 경우는 약간 과소평가한 거죠. 이 구간은 이, 과대평가한 거죠. 이 확실히 제대로 평가했으면 이 점선 위에 다 올라갈 텐데 이제 그러지는 않고 이제 좀 그 과소평가한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약간 과대평가된 거죠. 실제 값이 예측값보다 좀 떨어지니까 이 같은 경우는 과소평가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제 값은 상당히 높아요. 75니까 이제 60부터 70 사이에 있는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봤던 제가 엑셀로 만들었던 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요 캘리브레이션 플러스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돼서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캘리브레이션 플러스를 이제 만들 수 있다. 나머지 플랫도 뭐 조금씩 찾아보시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ROC 플랫, 캘리브레이션 플랫이고요. 소개하고 싶은 것이 요 캘리브레이션 플랫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좋아합니다. 이제 ROC 커브를 다양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요거는 또 이제 프레딕션 그 모델 그 이렇게 머신러닝 한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로지스 리그레션도 다양하고 딥러닝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이에요. 하나만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건 아이디는 이렇게 있고 총 몇 개지? 많네요. 그림도 있게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좀 딱 1000개네요. 딱 1000개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올라가 보면 옵저베이션은 이제 0, 1, 0, 1, 0, 1로 딱 나타나겠죠. 실제 예측한 값은 확률은 이렇게 드립니다. 이걸 옵저버들을 이제 비가 올 확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비올 확률을 일기예보에서 만약에 슈퍼컴퓨터 세개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 세대를 가지고 실제 만들어낸 거를 이제 찾아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같은 슈퍼컴퓨터라도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되게 많잖아요. 예측 모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것도 많았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 딥러닝을 이용한 방법 뭐 또 다양한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몇 개를 만들었다 칩시다. 이것들을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거를 선택해서 우리는 텔레비전 플러스를 다 그려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캘리브레이션 플랫이 이렇게 나타나죠. 좀 전에 배웠던 캘리브레이션 플랫과 비슷하면서도 모양은 컬러풀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PPT로 받을 수 있어요. 요것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게 캘리브레이션 플랫 이걸 또 좋아해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히스토그램 또 뭐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371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게 371개의 케이스 중에 실제 0과 1로 나타낸 것들은 이제 분율을 보여준 거죠. 분율로. 이 같은 경우는 되게 다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80%다 한 건 다 실제 다 했던 건 다 비가 와버린 거예요. 새까마니까. 근데 이건 비가 올 확률이 뭐 3%다 그랬는데 이게 그레이 같은 것은 대부분 비가 안 왔고 일부 비가 온 게 있는 거죠. 뭐 비가 올 확률이 20%였습니다. 라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 비가 온 경우가 있고 비가 안 온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토그램이죠. 요거를 이제 ROC 커브로 그린 거, ROC 커브 그린 거가 요거예요. 민감도 특이도를 쫙 그린 거죠. 근데 요 삼각형은 아니지 사각형이랑 동그라미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ROC 커브를 그리면 이제 컷오프 밸류를 구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딱 하나 어, 구해주는 걸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음, 그렇죠.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가 제일 높은 값이 이제 0, 여기 0,1 여기 값이에요. 그래서 ROC 커브가 되게 아주 이상적으로 정확한 검사가 된다 그러면 요렇게 점선이 되겠죠. 근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택해서 컷오프 밸류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컷오프 밸류를 구한다고 할 때 결국 이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점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원을 그렸다 치봅시다. 원을 딱 그래서 원을 점점 키워가는데 딱 마주치는 점이 있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이거와 평행인 선을 이렇게 그려요. y 꼴 x인 선을 그려요. 이걸 점점점 내려오면서 그 직선이 요 점선 이 점선과 딱 마주치는 지점을 ROC 커브로의 컷오프 밸류로 정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상상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면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컷오프 밸류를 구하는데 이제 그거를 뭐 유클리드 방법 저쪽 방법이 많아요. 그래 스레숄드를 0.5로 할 것이냐 민감도 특이도 같은 지점을 할 것이냐 민감도와 특이도 같은 지점이 되는 거는 이게 되냐 요렇게 직선을 민감도 특이도 같은 지점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여기 요 점과 요 점을 쭉 그는 선을 그어서 딱 이 점선과 만나는 점 요쯤이 될 거예요. 0.15 돼 있는 요거 이게 민감도 특이도와 같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정할 수도 있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해야 하는 값이 최대가 되는 점 그리고 카파가 최대가 되는 점 이러면 이걸 택하면 표시가 될 거예요. 카파가 최대가 되는 점이 0.36이네요. 여기 될 수 있고 이걸 빼면 폴드 값이 이제 제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CC percent correctly classified 된 것이 최대가 되는 지점 딱 클릭하면 어디냐 요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predict prevalence와 observed prevalence가 같은 지점 하면 여기 딱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ROC 커브의 컷 오프 밸류를 정하는 방법들이에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이게 리절트를 가보면 리절트는 IUC고 그 요거가 아니라 서머리를 하게 되면 서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리절트에서
옵티멀 스레숄드를 하게 되면 각각 이제 프레딕트 1과 프레딕트 2와 프레딕트 3 요 데이터가 요 있잖아요. 있는데 각각의 디폴트 값이 있고 뭐 민감도 특이도 같은 지점이 어디인가 뭐 맥시멈 요 해당되겠죠. 요거에 해당되는 게 어떤가 이거 다 계산해 줍니다. 그다음 액큐러시 이것도 계산해 주고 그다음에 ROC 플랫 그것도 이제 민감도 특이도 숫자를 다 계산해 주죠. 이 셀렉션 된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 되면 자 ROC 플러스 있었고 에러 스레숄드 플러스는 요거를 좀 더 힘든 이야기인데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와 카파 값을 이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카파도 이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좀 카파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플롯을 그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ROC 플러스로 나타낼 거를 ROC 플러스를 이제 다양하게 울고 먹는 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제목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플러스를 또 그려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플랫과 ROC 플랫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뭐 표현해 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래서 제가 캘리브레이션 플랫을 또 좋아하거든요. 또 ROC 플랫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 툴을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PPT 파일로 만드는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밸리데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밸리데이션을 또 이게 잘 해주는 잘 해주는 보다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또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또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